여긴 살아있는 지옥이요. 그 무엇도 이들의 만행을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소. 살인, 강간, 인신매매가 정당화되고 있다오. 노예를 만들어라. 여자 노예는 임신시켜라. 그래야 비싼 가격에 팔린다. 금을 가져와. 돈 될 만한 건 다 가져와. 그러지 않는다면 너의 사지를 잘라주지. 살아있는 상태로 불태워버려라. 개를 풀어라. 놈들을 쫓아 물어뜯게 해라. 지금 설명한 내용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야. 심지어 수위가 센 것들은 말하지도 않았어. 더 잔인하고 포악한 짓을 했다고 해.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건 해적들이었어. 그들의 목적은 바로 금이었지. 그들은 금을 찾기 위해서 항해를 하던 중 큰 섬을 발견하고 정박했어. 하지만 그 섬엔 금이 없었고 섬에 사는 원주민들만 있었지. 이 해적의 일지에 그 당시 내용이 적혀 있었어. 상류오라니, 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순진하며 나체로 돌아다닌다. 하지만 이 잔인한 사람들은 반갑게 맞이해준 원주민들을 극악무도하게 대했지. 그 이유는 당연히 금 때문이었어. 그래서 이 섬에서 돈이 되는 것들은 모두 빼앗고 원주민들을 유린한 거야. 자신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던 원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됐지. 하지만 이 해적들에게도 이런 짓까지 해야 할 사정이 있었어. 바로 자신에게 투자한 투자자 때문이지. 배, 선원, 식량 등등 항해에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준 투자자에게 보답을 했어야 했거든. 그 투자자의 이름은 이사벨 1세, 카스티아 연합왕국의 여왕이야. 여왕이 원했던 건 딱 하나, 새로운 무역 루트를 통한 돈이었지. 이 왕국은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지형적 문제와 종교적 문제로 무역의 루트가 막혀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배를 몰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그때 나타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콜럼버스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탐험가 콜럼버스지. 충격적이게도 앞에서 설명한 그 잔인한 행위도 이 남자로부터 시작됐어. 콜럼버스는 그 당시 아시아 일대기를 담은 동방견문록을 보고 두 가지를 확신하게 돼. 첫째는 아시아는 황금의 섬이 있다 라는 이야기와 두 번째는 지구는 둥글고 서쪽으로 가면 분명 아시아가 나올 거야 라는 믿음이었어. 그 당시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콜럼버스는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는 여왕에게 말했지. 서쪽으로 가면 분명 아시아가 나올 겁니다. 그럼 새로운 무역 루트도 생길 것이고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혹한 여왕은 콜럼버스에게 지원을 해줬고 출항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콜럼버스는 서쪽에 있는 아시아를 향해 출항했어. 현재 우리는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100길로 얼마나 먼지 알고 있지. 하지만 그 당시 그런 정보가 전혀 없어서 그 먼 거리를 가는 건 불가능이었어. 역시나 배가 자초되면서까지 두 달여간 힘들게 항해를 하던 끝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하마 제도에 도착을 하게 돼. 어쩌면 콜럼버스는 이 아메리카 대륙이 존재한 것 자체가 행운이 된 거지. 실제로 아시아에 가려고 했다면 긴 항해로 모두 죽었을 테니까. 다만 그가 발견한 것은 금이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냥 허름한 산골 동네나 다름없는 곳이었지. 하지만 콜럼버스는 그곳을 아시아라고 굳게 믿고 자신에게 투자해준 투자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 했지. 남은 배들을 전부 끌고 다시 여왕에게로 갔어. 다만 배가 자초돼서 모두 태우진 못하고 30명 정도 그 섬에 남겨두고 출항을 한 거지. 다시 돌아온 콜럼버스는 이사벨 1세에게 다음 원정에는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버린 거야. 그 말은 들은 이사벨 1세는 정말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게 돼. 그래서 콜럼버스는 2차 원정을 나가게 되었지. 다시 섬에 돌아와서 남겨둔 선원을 찾게 되는데 모두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야. 그 이유는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남아있던 선원들이 원주민 여자들과 돈 될 만한 것들을 강탈하다가 원주민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해. 그 모습을 본 콜럼버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야. 자신의 투자자인 여왕에게 말한 것도 있고 자신들의 선원까지 죽었으니
이익을 위해서 이 원주민들을 유린하기 시작했던 거지. 그 방법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콜럼버스 무리에게 잡힐 것 같으면 독약을 먹거나 가족끼리 집단 자살을 하는 일도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어. 심지어 원주민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할당량을 못 채울 시 손발을 자르고 죽였다고 해. 여자들은 성폭행, 남자들은 고문과 살인,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어. 이 섬의 인구는 원래 30만 명 정도였는데 2년 만에 10만 명이 죽고 결국 전멸하게 된다는 최악의 역사가 만들어졌지. 당시 원주민들은 무기가 없고 돌을 들고 싸웠기 때문에 검과 갑옷으로 무장한 유럽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콜럼버스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착취했어. 그는 원주민들을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생각했던 거야. 솔직히 짐승에게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아. 심지어 콜럼버스는 자신의 내실도 제대로 다지지 못했어. 부하들이 보기에도 원주민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잔인했고 자신들이 세운 공까지 가로채버리기 일쑤였지. 결국 세 번째 원정을 갔을 때 내부 반란이 일어났고 그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잔인함과 무능함을 알아차리게 됐지. 결국 콜럼버스는 쫓겨나게 됐고 이후에도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원하는 대로 짓밟고 다녔던 거야. 자, 우리가 알고 배웠던 위대한 탐험가 콜럼버스는 이런 면도 가지고 있었어. 심지어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것도 콜럼버스가 아니었어. 이미 그전에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그럼 콜럼버스는 왜 위대한 위인이라고 하는 걸까? 사람들을 학살하고 탐욕에 물들었어도 유럽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미국에는 콜럼버스 데이가 있어. 신대륙을 찾은 콜럼버스를 축하하는 날이지. 요즘은 이런 역사 때문에 그날을 원주민의 날로 바꾸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 누군가에게는 위대한 위인이 누군가에게는 악마 같은 학살자이기도 한 거지. 다신 이런 역사가 안 생기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게.